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본격 연애 다큐라는 이채로운 장르 영화 쿠바의 연인을 소재로 최강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쿠바. 네, 좀 낭만적으로 들리는 그런 나라 이름입니다. 네, 여행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쿠바를 다녀온 사람, 예. 쿠바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저는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쿠바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깨에 힘 좀 주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 게 예. 손병희 선생이 쿠바를 다녀오신 걸로. 그러니까 예. 다른 나라 다 안 가도요, 쿠바 한 나라 갔다 오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여행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최고 등급에 예. 속하는 그런 사람. 피부톤만 제 걸 좀 빌려간다면 네. 쿠바뿐이라고 해도 좀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또 풍모를 갖고 계십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쿠바의 연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지난 2010년에 제작이 됐고 2011년 초에 예. 개봉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쿠바의 연인이라고 하는 작품의 감독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 감독이세요. 정호현이라고 하는 이름의 예. 여성 감독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언뜻 남자분 같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영화 제목 그대로 쿠바에서 연애를 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은 뭐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본격 시사 다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가족사를 담은 뭐 이를테면 얼마 전에 개봉한 아버지 이메일이라든가 예. 그 전에 뭐 할매꽃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것도 예. 연애 스토리로. 네, 자신의 연애 스토리.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호연 감독이 사실은 쿠바에 왜 갔냐면 연애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예. 쿠바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 뭐 불평등이라든가 또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조리함을 느껴서 자,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 그 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에게 이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거를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취재하러 갔다가 오리 엘비스라고 하는 아주 준수하고 멋진 청년을 만납니다. 예. 음악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는 그런 예술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쿠바의 꽃미남. 이 꽃미남을 만나게 예. 되죠. 그래서 이 오리 엘비스라고 하는 청년과 이제 본격 연애를 쿠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예. 가문의 이제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이를테면 상견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에 성공한 거네요. 네, 국제 결혼을 예. 했는데 지금은 정호연 감독님이 지금 쿠바에 계신지 아니면 한국에 와 계신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영화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대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정호연 감독이 쿠바 사회를 좀 탐문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네. 그 의도했던 목적 그렇죠. 그 부분이군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오리 엘비스라고 하는 청년과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슬쩍슬쩍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오면은 오리 엘비스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오리 엘비스가 거꾸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전반부는 한국 여자가 쿠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고요. 또 후반부는 쿠바 남자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다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시스템들을 좀 비교해보는 다분히 비교 문화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애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오로지 연애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정호연 감독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누굴 취재하냐면 이제 쿠바에 우리나라에 좀 그 선조들이 좀 멀지 않은 선조들이 좀 이민을 가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한인들이.
사탕수수밭에 갔습니까? 네네네.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이제 쿠바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예. 뭐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 쿠바 이민한 한인 후손 커플들의 가정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밀착 취재를 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또 쿠바 사회에 대한 일종의 그 약간의 낭만적인 기대와는 현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이를테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쿠바 사람들, 이제 쿠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가 평등하다. 쿠바는. 하지만 모든 이가 가난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가 잘 살아서 평등하면 네, 좋은데, 더욱 좋겠지만 좋은데 예. 다 평등한데 모두가 가난하다. 이게 쿠바 사회의 문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좀 풍족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재화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미국의 봉쇄 정책이라든가 등등, 뭐 쿠바 사회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쿠바 사회 이면의 도살인 어떤 그늘도 이 정호연 감독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호연 감독이 이런 자막을 삽입했어요. 노동자들은 일하는 척하고 정부는 월급을 주는 척하다 한다. 이런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집에 뭐 수리하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뭐 일당 주고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인부 만약에 누구 이렇게 불러서 고용해가지고 시키면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일을 하루 왼종일 합니다. 하루 왼종일 하는데 그 페인트 칠하는 하는 것도 한번 칠하고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예. 한번 칠하고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그러니까는 이 정호영 감독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지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호영 감독도 시비를 걸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오리 엘비스, 그 애인인 오리 엘비스도 그래요. 너무 느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빨라야 되는데 뭐 굳이 그걸 그렇게 서둘러야 되는데? 예. 라고 이제 반문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호연 감독도 오리 엘비스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쿠바 사회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그 오리 엘비스의 느림, 이거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효율과 속도에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체화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몸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의 그런 느림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봤으면 네. 아주 열통 터져서 뭔가 또 강연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쿠바 사람들이 갖는 어떤 낙관성, 또 그런 어떤 로맨티시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찬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그냥 아무 승객들끼리 서로 안면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승객들이 다 따라서 합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노는 문화, 유희의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히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쿠바 사회의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호연 감독이 비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쿠바가 그렇게 뭔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낭만만 넘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네. 예.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죠. 우리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선으로 쿠바 사회는 나쁜 나라다, 나쁜 사회다라고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쿠바보다 잘 사는 나라냐, 또 살기 행복한 나라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 지표가 바로 오리엘비스라고 하는 이제 남편이 될 신랑감이죠. 예. 데리고 왔는데 이 오리엘비스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리엘비스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기증이 난다 그래요. 왜 어지럽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너무 빨리 그런 부분이 좀 지나치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시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4개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탔어요. 근데 지하철에 나이 지긋한 한 어르신이 이 4개 머리를 보고 그냥 저 사람 4개 머리 했구나. 그냥 머리가 좀 특이하네 하고 보고 넘어가셔도 될 텐데 그걸 굳이 오셔서 이게 사탄의 머리다. 이 사탄의 머리를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그 소위 말하자면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한국 사회 교회 다니는 분이었나 보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획일성.
예,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른바 왕따시키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그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어떤 부분들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탄이 4개의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사탄의 머리라고 아니 공도가 거기다 있어야죠. 대놓고 예. 4개 머리를 한 사람한테 이게 말세징조야, 말세징조 막 이러면서 모욕을 해댔는데 그 장면을 보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 후끈 부끄러워질 정도로 예. 그런 측면은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병증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못 참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죠. 인정을 예. 못 하는 거죠. 그냥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용인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다. 뭐 35 넘었는데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왜 결혼 안 했냐? 어디 가서 맨날 괴롭힘 당하죠. 뭐 문제 있는 거 명절, 아니냐? 예, 명절 때마다 괴롭힘 예. 당하고 뭐 집 어르신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한 5년 지났는데 애가 없다. 그럼 또 왜 애가 없냐? 아니 뭐 무자녀로 또 결혼 생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난리 부르스를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획일화된 혹은 평균적인 삶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리엘비스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겪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툭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 그 오리엘비스라고 하는 쿠바 남자가 한국에 딱 와서 그 겪어나가는 걸 보니까 느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호영 감독도 바로 그런 부분도 이제 포착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호영 감독과 오리엘비스가 또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정말 연인으로서 정말 알콩달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차가 꽤 나이 나이가- 차도 정호영 감독이 훨씬 많고요. 예. 한 10살 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느림과 여유의 미학을 품고 살아온 우리 엘비스, 그다음에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해온 한국 여자 정호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뭐 난 도대체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과정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쿠바의 연인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회든 다 그 나름의 어떤 미덕이 있고 또 한편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두 남녀의 소소해 보이는 어떤 연애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사회를 어떤 타자화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뭐랄까 그 시각적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의자가 들어가는 어떤 문맥에서 항상 네네. 고민을 하거든요. 네. 이 쿠바의 연인이라는 게 네네. 이 쿠바 쪽에서 본 쿠바의 연인인지 네. 아니면 쿠바에 있는 연인인지 음. 그런 의미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호연 감독의 입장에서 쿠바의 연인이겠죠. 예. 예, 그 남편, 지금은 남편이 된 우리 엘베스가 쿠바 사람이니까. 쿠바 사람인데 예, 예. 내 연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둔중한 메시지를 안겨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한번 그 두 부부를 네네. 실제로 좀 한번 만나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뭐 차 기자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 나왔을 때, 예. 뭐 국민 TV 라디오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페인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정호연 감독도 배우고 예. 있고요. 예, 뭐 하더라고요, 조금. 예. 네, 그리고 오리 엘비스도 한국어를 조금 하고요. 예. 예, 쿠바의 연인. 뭐 연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다문화 사회. 네. 예,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하는 네네.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